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스타트업 랩 인 허브는 회계법인 창천과 서울 창업허브가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경영관리 이슈, 법무, 회계, 세무, 노무, 특허, 지식재산 등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코리아의 안성빈 이사님을 모시고 명지코리아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AR 콘텐츠, 스냅챗 같은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상품으로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으로 AR 증강현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 자체로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이 참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드웨어 장비에 구현을 해서 관광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꾸미기 기능이라든가 또 증강현실을 통해서 기념품으로서의 어떤 추억을 남기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수출도 하고 또 국내외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되게 즐거운 컨텐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네요. 이제 뭐 말하자면 평생 간직될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의 사진 한 장, 그것이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회사가 이제 궁금해했던 경영관리 어떤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코파운더,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동업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회사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 지분에 대한 어떤 그 배분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나누면 되지라고 통상적으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이나 뭐 책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선례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듣고 싶고 또 아니면 또 좋은 방법 같은 것이 있다면 좀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코파운더와 파운더 간의 그 역할을 조정하고 지분율을 결정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정답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상황과 실제 비즈니스의 연결, 그 다음에 각각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분율을 뭐 몇 대 몇이다라고 뭐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동업자와 함께하지만 사실 이게 주주로서의 역할과 경영진으로서의 역할이 좀 구분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이자 경영진이 동일 인물이 되지만 사실 그 역할은 분명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주의 어떤 역할이 더 강한 사람에게 그 경영진에 대한 대가를 동등하게 배분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실 회사가 찢어지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주와 그 다음에 경영진의 역할을 구분하고 그거에 맞는 지분율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우선 전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경영진은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들의 역할들을 정의하고 그거에 맞는 보상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일이 많은 대신에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상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코파운더들이 단순하게 뭐 영업 총괄 아니면 뭐 개발 총괄 이런 식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로드맵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하다 보면 어느 역할이 더 비중이 있고 어느 역할이 더 많고 적고에 따라 배분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수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열하게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지분율을 정하는 게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코파운더들의 어떤 역할과 그거에 맞는 보상을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그 사업이 초반에 세팅한 대로 사실 잘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업이 진행되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예상외로
애초에 정의된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거나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역할들이 증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응되는 보상의 어떤 결과도 재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이 초반에는 동업계약서란 형태로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있지만 사후에 뭔가 주기적으로 나의 역할을 이제 평가받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건강한 이제 코파운더들의 팀 빌딩이 가능하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이제 이사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대전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지분율을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는 위험과 역할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사실 코파운더와 같이 5대5의 지분율을 부담하고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막상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달라지면 사실 결론을 못 내고 시기만 놓쳐서 오히려 회사의 사업 기회를 놓치는 사례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책임을 갖고 그거에 대응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구조로 많이들 스타트업들이 이제 지분율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례로는 대표이사 제1대 주주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2대 주주의 경우에는 그거에 좀 이제 미달하는, 그건 너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역할들을 수용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지분율은 조정이 되지만 한 30% 막 미만으로 좀 코파운더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서 지분율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율을 초반에 설정할 때도 투자 유치를 전제로 회사를 세팅했으면 투자 유치 이후에 기존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인 파운더와 코파운더의 지분율이 좀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희석까지 고려해서 초반 지분율을 세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결국엔 동업 계약서라든지 또는 주주 간 계약서의 형태로 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은 주주총회의 결의 정족수인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대주주가 50% 이상이라고 하신 거는 결국엔 보통 결의 정족수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그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돼야지 보통 결의가 됩니다. 보통 결의라 하면 일반적인 사항 예컨대 뭐 이사의 선임이라든지 이사의 보수 등등 이런 걸 보통 결의로 결의를 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사항, 예를 들면 정관 변경이라든지 또는 이사의 해임 또는 영업의 중요 사항의 뭐 양도 이런 경우에는 특별 결의 사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그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100%로 봤을 때 이제 66.7% 정도가 되면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뭐 법적인 요건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지분율을 설정하시는 것이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